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박정윤 작가의 단편 소설 현란한 여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에 보내진 한 소녀의 예기치 못한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13살 주인공 아르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죠. 엄마는 날 여기에 버려둘 셈인 거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감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꿈이 악몽으로 변할 때 아르민의 가족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삶이 어떻게 한순간에 끔찍한 현실로 바뀌어버렸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그야말로 완벽한 꿈이에요. 이탈리아제 가구, 강이 보이는 멋진 풍경, 행복한 미래. 하지만 현실은요? 온몸에 문신을 한 이웃들, 깨져버린 향수병, 그리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포.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공포의 근원이 뭐였냐면 바로 이웃들이었습니다. 옆집에 이사온 젊은 남자들, 온몸에 이레짐이 문신을 하고 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았죠.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공포였던 거죠. 결국 이 집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어머니가 그만. 와, 이 장면이 정말 소설에서 압권이에요. 샤넬 넘버 5 향수병을 던졌는데 그게 하필 결혼사진 액자에 맞고 깨져버린 거죠. 한때는 우아함과 행복의 상징이었을 그 향기가 이제는 불안과 균열의 냄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상징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전로의 유배. 어머니의 그 두려움이 결국 딸을 아주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정말 필사접이었어요. 처음엔 외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남편한테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득하려 해도 실패하죠.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르미를 멀리 보내야겠다. 이 과정에서 아르미는 어땠을까요? 그냥 엄마의 계획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어디로 보내냐?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가족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아르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한테 스님인 삼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름은 효천. 존재조차 몰랐던 삼촌에게 갑자기 맡겨지게 된 겁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이게 최선이야. 그 집은 위험해. 라고요. 엄마 딴에는 이게 최선이었겠지만 아르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그냥 버려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낯선 곳에 뚝 떨어진 아르미. 이제부터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르미의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절생활 상상해 보셨어요? 일단 와이파이, 데이터 당연히 안 터지고요. 보살님, 처사님 이런 호칭도 너무 낯설죠. 밥은 또 온통 채식이라 입에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신경 쓰이는 고요함. 근데 진짜 문제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인 고양이 도도가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보통 고양이가 아니에요.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서 딱 한 가지 사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산 로열 캐닌.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아르미가 얼마나 꽉 막힌 상황에 처했는지를 더 와닿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암울하기만 하던 이야기에 드디어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고립을 깨는 따뜻한 순간, 바로 고요 속의 친절 파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까다로운 고양이, 그리고 소박한 음식 하나.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해주 보살님이 건넨 작은 호박전 한 조각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어떤 것도 거부하던 도도가 해주보살님이 손으로 건넨 호박전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죠. 마음의 문이 아주 살짝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도가 해주보살님 무릎 위에서 꾹꾹이를 합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고양이가 정말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순간 도도가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아리미가 이 낯선 공간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 작은 친절과 교감 덕분이었을까요? 아르미도 조금씩 반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법당도 청소하고
감자 껍질도 벗기면서 절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산속의 스님. 아르미가 드디어 미스테리한 존재였던 삼촌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르미의 감정적인 여정은 이제 물리적인 여정으로 바뀌는데요. 본전에서 삼촌이 있다는 암자까지의 거리, 800m. 이게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자 산길을 올라야 하는 13살 소녀에게는 정말 멀고 아득한 거리였을 거예요. 심리적인 거리감은 훨씬 더 컸겠죠. 그래서 아르미는 결심하고 혼자 길을 나섭니다. 외로운 습길을 걸어가는데 왠지 새들이랑 통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마침내 고요한 암자인 능엄선원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래요. 몇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다시 발길을 돌리죠. 아, 이렇게 못 만나는 건가 싶을 때 바로 그 순간 산을 내려오는 길에 한 스님과 딱 마주칩니다. 수설에서는 그 스님의 눈매가 길고 가늘면서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분이구나 싶게 만드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인 거죠. 그리고 그 스님이 아르미에게 묻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묵직한 질문 하나. 어디에서 왔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르미는 깨닫습니다. 이건 그냥 어느 길로 걸어왔냐고 묻는 게 아니구나. 훨씬 더 근원적이고 더 큰 질문이라는 걸요.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존재의 근원을 묻는 질문이었던 거죠. 결국 집에서 쫓겨나 절에서 보낸 한 소녀의 여름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그야말로 눈부시고 현란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